제가 작년 거는 나올까 그랬더니 확실해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목자리 깔았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저는. 근데 이제 올해 경험상 보면 이렇게 작년 나온 문제가 연달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부위결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보시면 원래 정확한 이름은 부위결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편하게 부위결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왜 부위결선이라고 불렀냐면 이게 원래 델타에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델타로 운전 중에 한 상에 문제가 생겨 한 상이 고장이 나면 두 상밖에 안 남잖아요. 그 두 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3상처럼 쓸 수 있는 거. 이게 부위결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한 상이 고장 나는데 3상처럼 쓸 수 있냐? 그 얘기 잠깐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필기 때 부위결선에 대해서 배워보셨겠지만 자 이렇게 델타 결선이 돼 있어요. 우리 3상을 쓰려면 전압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되죠? 그래야 3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 인출돼서 여기 부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전압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 나타나야죠. 이렇게 편의상 위에서부터 A, B, C라고 가정하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VAB, VBC, VCA 전압, 요 세 전압이 나와야 여기 부하가 3상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이때 요 상에서 만든 전압이 VAB죠. 얘가 만든 전압이 BC라 그랬죠. 얘가 CA라 그랬어요. 근데 극성을 우리가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A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든 전압이 얘죠. 같은 거니까. 그럼 요 선간 전압은 위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죠. 얘는 얘가 만든 전압이 그대로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 CA 전압은 얘가 만든 전압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 얘가 만든 전압이 C점이 플러스고 A점이 마이너스니까 요 극성대로 가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부하 측에서 보면 요 선간 전압 3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와야 3상 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쓰고 있다가 이 중에 하나가 이래서 얘가 건선이 죽었어요. 뭐 건선이 소선돼서 타버렸거나 또는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아무튼 이게 고장났어. 얘가 죽었어요. 이렇게. 전기를 전력 공급이 안 돼. 그 두 개의 상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원칙적으로는 요 두 개의 전압만 나와야 되고 얘는 전압이 0V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여기 전압이 발생하더라 이거야. 왜 발생하는가 한번 봅시다.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요 두 개를 펼쳐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그려도 되죠. 그렇죠. 직렬처럼 생겼죠. 여기가 A, 가운데가 B, 여기가 C고 선이 이렇게 인출돼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극성을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요 상의 전압은 바뀐 거 없죠? 여기 CA만 죽은 거지 AB나 BC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 VAB 전압은 그대로 나와요. VBC 전압도 그대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 전압 그대로 유지되죠. 여기도 얘가 만든 전압 그대로 나오죠. 이제 여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요 C하고 A 사이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CA 전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시면 자, 얘를 보면 얘네 둘이 뭐야? 더한 거와 맞죠? 그래서 둘이 직렬이니까 AB가 만든 전압과 BC가 만든 전압을 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상에서는 위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이 더하는 건 맞지만 극성이 반대니까 더해서 뒤집으면 되죠. 자, 그럼 벡터도를 봅시다. 원래 삼상 벡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VAB라면 얘가 VBC고
이게 VCA야. 이렇게 삼상운전 중에 CA상이 죽어버렸어 이렇게 그죠? 그럼 원래 이상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네 둘이 더해보세요. VAB랑 VBC를 더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성이 되겠죠. 요 합성한 값을 반대로 뒤집으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전원 중에 한 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측에서 보면 요 세 전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변함이 없이. 그 부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그냥 3상이 계속 공급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3상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지. 얘가 아니라 얘가 죽고 얘가 죽고 똑같아요. 뭐가 죽든 간에 두 개가 직렬 접속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전압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V결선입니다. 그러면 Y결선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Y결선 볼게요. 변압기가 이렇게 Y결선이야. 여기가 ABC인데 AB 간의 전압, BC의 전압, CA 간의 전압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VA, VB, VC에서 아니 한 상이 죽어버렸어. 얘가 죽으면 이렇게 죽어버리면 이 선 자체가 죽은 거죠. 전원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 선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요 선과 나타난 요 전압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뭐만 나와? 얘만 나와. 한 상이 죽었는데 전압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 부하 입장에서 보면 뭐야? 삼상 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결선은 한 상만 죽어버리면 마치 뭐처럼 돼? 단상회로처럼 돼버려요. 이게 단상회로처럼 돼버리고 전압도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삼상 부하가 운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한 상만 죽어도 그냥 뭐야? 정전돼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델타 결선 했을 때만 어떻게 돼요? V결선으로 삼상 운전이 가능해진다. 그게 바로 V결선, 정확히는 VV결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삼상 운전이 가능한지 이해가 됐으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결선도 그리세요 라고 나와요. 자, V결선은 변압기 몇 대예요? 2대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 변압기가 마주보고 있는 게 한 상이라 했으니까 하나, 2대를 갖다 놓고 출제자가 이걸 그려놓고 V결선을 완성하세요. 그러면 양쪽 사이드에서 선을 인출하는 거예요. 얘도 양쪽 바깥쪽에서 선을 인출합니다. 그 가운데 둘이 묶어서 한 선씩. 얘도 가운데 묶어서 한 선 뽑으면 이게 V결선이야. 그런데 V결선이라는 게 어떤 새로운 결선법이 아니라 얘는 델타 델타에서 전환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먼저 델타 델타 결선 한번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지우고. 우리 아까 델타 결선 변압기 결선도 제가 연습하셨다고 했으니까 다시 연습하는 의미로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변압기가 원래 3대가 있었어요. 자, 얘가 델타 델타로 있었다고 합시다.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차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자, 플러스에서 무조건 선을 뽑아낸다 그랬어요. 네. 2차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자, 이 상태에서 델타 결선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랑 같이 묶으라 그랬죠? 얘도 옆에 플러스랑 묶어주시고 맨 끝에 마이너스는 맨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죠. 그럼 델타. 2차도 델타 결선할 거니까 마이너스와 옆에 플러스를 같이 묶어주시고 요 마이너스 플러스 묶어주시고 맨 끝에 마이너스는 맨 앞쪽에다가 이렇게 이어주면 끝났죠. 그럼 이게 델타 델타죠. 자, 이렇게 델타 델타로 운전 중에 변압기 한 대가 한 상이 죽었어. 얘가 죽었다는 건 고장 났다는 거니까 얘는 지워도 되죠? 필요 없는 거니까 지워버렸어요. 그 맨 끝에 이 선은 더 이상 연결할 게 없잖아요. 이 선도 필요 없는 거니까 빼버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VV예요. 근데 그림상에서 얘가 연결할 게 없어졌으니까 그 옆에 연결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선 쭉 뽑아내면 되죠. 이거 지워버리고 얘도 옆에 연결할 필요 없어졌죠. 이거 없어졌으니까 그냥 한 선 쭉 뽑아버리고 이거 지워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VV가 되는 거야.
대신 요 가운데를 저는 이렇게 그렸는데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둘이 묶어서 가운데서 뽑은 거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VV 결선이라는 건 변압기가 한 대 고장 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델타로 운전하다가 변압기 한 대가 죽으면 그냥 냅두면 그게 VV예요. 아시겠죠? 뭐 결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V가 되는 거라고. 근데 시험에는 만약에 V 결선 문제가 나오면 답지에 이렇게 변압기가 두 대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V 결선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델타에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연필로 이렇게 또 변압기 한 대 그려가지고 델타 먼저 그린 다음에 지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원래는 델타에서 전환된 거지만 이제 외우고 계셔야지. 양쪽 바깥 사이드에서 선을 인출하시고 가운데를 묶어서 한 선씩 뽑아내면 이게 V 결선이 됩니다. 그 얘기죠.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1차 측이 이제 A상, B상, C상이 들어와서 2차는 소문자로 써볼게요. A, B, C가 나가는 거니까 3상 전원이 들어와서 그대로 3상이 쓴다 이거잖아요. 변압기 두 대밖에 없지만. 그럼 여기 A, B 간에 전압이 나오고 여기도 전압이 나오고 CA 간도 전압이 그대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왜 나오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쓸 수 있는 이게 V 결선이에요.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똑같이 변압기가 두 대가 있어요. 자, 변압기 똑같이 두 대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1차 측에다가 양쪽 사이드에서 선을 이렇게 뽑았어. 가운데 둘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선 뽑았어요. 이거 무슨 결선이야? VV 결선. 이거 V 결선 맞죠? 네. 그런데 2차 측을 양쪽 사이드에서 뽑은 게 아니라 플러스 단자에서만 뽑았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끼리는 이렇게 묶어버렸어. 그럼 얘는 V가 아니죠? V 결선이 아닙니다.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역 V 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디가 역V냐? 2차가 역V죠. 그러면 2차 역V 결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걸 뒤집으면 뭐가 돼? 1차 역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얘는 뭐냐? 원래 변압 한 대가 뭐였냐면 1차는 V가 나왔다는 건 델타였다는 얘기고요. 2차가 마이너스끼리 묶인 거 보니까 여기 원래 Y 결선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변압기가 델타 Y로 운전 중일 때 한 대가 죽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2차 역V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1차가 Y고 2차가 델타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나가 죽어버리면 1차 역V가 돼요. 그래서 역V 결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역V, 2차 역V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2차 역V를 쓰게 되면 결국 이 마이너스 이 선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중성선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1차 측에 A, B, C 3상이 들어갔는데 2차는 A, B 2상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뭐야? 3상 운전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3상 전원을 받아서 2상만 쓰겠다는 건데 우리 2상은 안 쓰잖아요. 그럼 결국 뭘 쓸 수 있어요? 단상밖에 못 쓴다는 거지. 그래서 A상과 중성선, B상과 중성선에 단상부하를 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단상부하를 쓰는 건 가능하지만 3상 운전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특수결선으로 역V 결선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뒤집으면 뭐가 돼요? 이 1차 역V. 제가 그린 건 2차 역V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 역V 결선을 그리세요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V 결선은 이게 V 결선이라는 거. 자, 이제 그럼 V 결선에서 결선도 그리는 것 말고 또 뭘 물어보느냐? 기본적으로 V 결선 3종 세트. 자, V 결선 시의 출력이 얼마냐 그러죠?
변압기 한 대 용량에 얼마까지 쓸 수 있어? 루트 300. 루트 300까지. 여기 PA1이라는 게 뭐예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이에요. 변압기 한 대 용량에 최대 루트 30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력비가 얼마냐라는 건데, 출력비라는 건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기 전과 고장났을 때의 출력을 비교해 보세요. 그게 출력비예요. 그 고장나기 전에는 변압기가 델타 결선이었죠. 그 델타 결선은 변압기가 3대였으니까 변압기 한 대 값에 3배까지 써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한 대가 고장나서 V 결선되면 2배가 아니라 루트 3배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교한 게 결국 루트 3분의 1이 나오고 0.5774가 돼서 퍼센트로 57.74%가 됩니다. 특히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V 결선 출력비 답을 쓰라 그러면 자꾸 57.7%라고 적고 나오는 분이 의외로 계세요. 왜 이렇게 정리하니까 필기 때 맨날 이렇게 외운 거야. 근데 실기는 소수점 규정이 있잖아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57.74%라고 쓰셔야지 이렇게 쓰시면 틀립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이용률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원래 V 결선은 변압기 몇 대 쓰는 거예요? 2대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변압기 한 대 값에 2배가 나와야 정상인데 실제는 루트 3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 비교해 보세요라는 게 이용률이죠. 이게 2분의 루트 3이고 0.866이 돼서 86.6%가 됩니다. 얘는 왜 둘째 자리 안 썼느냐? 0이에요, 0. 그래서 원래는 얘가 뭐야? 86.60%니까 0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빼도 상관없습니다만 얘는 반드시 둘째 자리까지 쓰시라.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V 결선 문제 나왔을 때 출제자가 출력비를 써라. 변압기 이용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결과만 적지 마시고 이 과정을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가 나왔고 이렇게 계산해서 얘가 나왔다고 써주셔야 돼. 결과만 달랑 쓰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기 관상 변압기가 있어요. 관상 변압기가 용량이 100짜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실 솔직히 실제 지금 V 결선을 많이 쓸까요? 실제 실무에서 지금 V 결선 거의 안 씁니다. 옛날에 변압기가 잘 고장났을 때 우리가 V 결선을 이용했던 거고 지금 변압기가 잘 고장나지 않아요. 그래서 V 결선을 실제 실무에서는 요즘 거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시험에 종종 자꾸 나오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데 단상 변압기가 이렇게 세 대가 있다는 거야. 얘도 용량이 똑같이 100kg짜리고 100kg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100kg짜리 변압기 단상 세대를 내가 이렇게 묶어서 델타 결선으로 쓰겠습니다. 그 여기서 3상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때 나오는 출력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이때 출력을 P 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3상 세대 가지고 구하는 최대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300kg. 100kg 세대니까 변압기 전 용량이 300이잖아요. 그럼 100kg짜리가 세대 모였으니까 우리는 부하를 300까지 쓸 수 있어요. 이 얘기야. 맞죠? 이렇게 잘 쓰다가 한 대가 고장났다는 거야. 몇 대 남았어요? 2대. 2대밖에 안 남았어. 그 원래 단상 2대면은 2상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얘를 V 결선하니까 2상이 아니라 뭐가 나와? 3상이. 3상이 나오더라. 똑같이 여기서 3상을 쓸 수 있더라. 이때 나오는 출력을 PV라고 한다면 원래 100kg짜리 2대니까 200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